원래는 여기까지가 집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집인데 위반 건축으로 지금 여기까지 늘린 거고, 늘린 거에서 지금 샤시 설치까지 다 했죠. 그럼 이거 철거하면은 지금 요 공간은 완전히 개방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철거를 하고 우리가 샤시나 이런 창틀 공사까지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철거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경자인입니다. 오늘 제가 대박인 물건을 가져왔어. 피디님 아직 다주택자가 아닌가? 수강생분들 중에도 다주택자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주택을 못하는 이유가 어떤 것 때문이죠? 퀴즈. 맞아요. 취득세 중과.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은 얼마 이하? 공시지가 1억 이하. 그렇지. 공시가 1억 이하, 그리고 지방은 2억 이하. 2억 이하 물건을 봐야 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물건이 굉장히 제약적이다 라는 거죠. 물론 취득세 중과를 이겨내고 그거보다 더 싸게 받으면은 뭐 이득이 남겠지만 차익이 크지 않을 확률이 높죠. 왜냐면 세금이 뭐 2배, 3배 올라가는 게 아니라 1%였던 세금이 뭐 8%, 12%가 돼버리니까 남는 금액이 크지 않는 게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1억 이하를 수도권에서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보통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물건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땅값이 올라가면서 공시가 올라가면서 1억 이하는 더 이상 없다 라고 합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찾아온 이 물건이요, 공시가 1억 이하고요, 심지어 서울의 역세권이고요, 컨디션 나쁘지 않고요, 준신축급에 속할 수 있고 초등학교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사실 네. 찾을 때 공시지가 1억 이하가 서울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아예 못 했거든요. 이 물건은 특히나 이제 경매 사이트에서 1억 이하로 조회를 했을 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매지에 잘못 나와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공시가로 필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공시가를 떼보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디에 있는 물건이죠? 경매의 성지 하면은 인천 미추홀구랑 화곡동이 떠오르는데 화곡동에 나와 있습니다. 빌라 경매의 성지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화곡동이 임차 수요랄지 아니면 단타 매도할 때 매수세가 있는 동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빌라 경매를 시작하는 초보자분들이 화곡동에서들 많이 시작을 해요. 기본적으로 서울이기 때문에 어떤 재개발 호재라든지 가로정비주택 사업 뭐 이런 것들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매수세가 많기 때문에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투자하면서도 어느 정도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오늘 이 물건은 우리 매도 사례집 모았을 때 공통점이 있었잖아요. 매도가 잘 된 물건들 보면 역세권이 아니라 뭐가 있었냐면 초등학교였습니다. 근데 여기는 역도 가깝지만 초등학교, 신일초등학교도 바로 앞에 있어요. 매도하는데 유리한 점은 대부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장점만 있으면 이게 1억 이하가 아니었겠죠.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현장에 나온 이유는 이 장점들이 단점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단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엘베 없는 5층입니다. 두 번째는 위반 건축물 딱지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건물에서 유일하게 지금 경매로 보는 이 502호 이 호실만 공시가가 1억 이하고 나머진 공시가 다 1억 3천, 1억 4천 이래요. 다주택자분들은 어쨌든 1억 이하만 해야 되는 상황에서 사실 5층 인 것도 봐야 될 수 있어요. 다만 이 5층이 경기도 인천이면 매도가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는 서울 역세권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현장에 나오기 전에 이미 조사를 좀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래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사장님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와서 한번 위반 건축물 상태도 좀 보고, 여기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081-2번지 파크빌 502호가 나왔고요. 전용 면적이 8.6평, 위반 건축 대부분까지 합치면 12평 정도가 됩니다. 즉 4평 정도가 위반 건축으로 지금 등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외하면 8평 정도가 되고요. 감정가 1억 7,300짜리가 두 번 유찰이 돼서 지금 1억 1,000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 역세권의 투룸 빌라가 1억 1,000까지 떨어져 있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반 건축이 있어도 경쟁이 좀 붙을 수 있겠다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는 9,890, 126% 하면은 얼추 1억 2,500, 1억 2,500까지 전세가 가능한 LH 전세도 가능해요. 금액이 낮기 때문에 LH 전세도 가능한 물건이 지금 1억 1,000까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싸죠. 그 정도 전세로 놓을 수 있으면 매매가는 적어도 한 1억 4, 5천 정도는 될 겁니다. 여기는 위치가 화곡역 6번 출구에서 도보로 한 5분 정도면 도착합니다. 그리고 5번 출구에서 5분 거리에 오는 사이에 신일초등학교가 있어서 바로 초등학교를 2분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예요. 투룸이고 자녀 한 분 키우시는 3인 가정이 살기에 아주 적합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엘리베이터 없는 5층이 단점이긴 하지만 이 입지가 충분히 커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격 저렴하게 내놓는다면 충분히 매매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저의 뇌피셜이 아니라 이 옆에 있는 중개사님께 확인을 받은 부분입니다. 도면을 보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 2개, 화장실 하나 구조로 돼 있고 테라스 부분이 원래 개방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제가 미리 확인을 해보니까 지붕이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위반 건축 딱지를 떼기 위해선 요거를 철거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낙찰 받으면 철거해서 매매를 할 겁니다. 지난번에 위반 건축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드렸어요. 위반 건축의 문제는 어떤 게 있었죠? 대출이 안 나옵니다. 맞아요. 우리가 낙찰 받아서 대출 받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집을 팔 때 매수자분의 대출도 문제입니다. 대출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위반 건축이 있다는 것 자체가 꺼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차도 그쵸.
입차 부분에서는 이제 전세 대출이 안 나오죠. 월세는 가능합니다. 월세만 놔야 돼요. 사실 유방건축을 갖고 갈 거면. 근데 저는 뗄 계획으로 입차를 해볼 예정입니다. 제 생각에 그래도 최저가 수준에서 낙찰을 받아야 될 것 같긴 해요. 비용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그리고 제가 조사한 시세는 한 1억 4,500 정도, 1억 4,500에서 5천 정도면 매매가 빠르게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됐습니다. 여기가 엘베 없는 5층이고 오늘이 섭씨 38도 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좀 내부 상태 이런 것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탑층이기 때문에 반드시 옥상을 확인해야 됩니다. 옥상도 한번 갔다 올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서울 지역의 역세권이다 보니까 대지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이렇게 뭐 각자 지정 주차 이런 것보다는 앞뒤로 주차해야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앞차가 빼줘야 뒷차가 나올 수 있는 방식이라 그건 좀 불편하지만 이 화곡동 일대 주차 공간이 필로티로 애초에 없는 집들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집들 바로 옆에 있는 이런 집들은 필로티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차 공간이 굉장히 협소한데 이거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필로티로 된 공간이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래서 그걸 확인할 수 있고 주차 공간은 2, 4, 5, 6, 7대 여기에 세대수는 8세대. 그래서 8세대 중에 7세대는 여기에 주차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 아마 세대 중에 차가 없으신 분도 계실 거라서 세대당 한 대씩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분리수거장도 한번 볼까요? 박스 같은 건 여기에 적재를 하는 것 같고 분리수거장이 따로 안 보이네요. 이런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요 앞쪽에 좀 분리수거 각자 해서 내놓으면 쓰레기차가 와서 수거를 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없음에도 이렇게 깨끗하다는 거는 이제 거의 매일같이 쓰레기차가 와가지고 이걸 수거를 해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오시면 우리 502호인데 한번 이걸 볼게요. 자, 여기 우편물들 보면은 그렇죠. 502호가 굉장히 많이 지금 우편물이 쌓여 있어요. 청구서 같은 것들. 그런 거 봐서도 여긴 공실일 확률이 높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심지어 지금 여기 보면은 501호 옆에 502호가 떼져 있어요. 계량기가. 전기를 못 쓰죠. 이러면 사람이 안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편함과 전기 계량기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세 번째가 뭐 가스밸브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저 두 가지만 가지고도 거의 뭐 공실이라는 걸 뭐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가스밸브까지는 안 봐도 되지만 가스밸브도 이렇게 매립되어 있는 요즘 빌라 단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가스밸브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방금 보여드린 우편함, 전기 계량기 그리고 위층에 가서 뭐 현관문에 안내문들이 여전히 부착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방법 플러스 실외기. 자, 저렇게 실외기가 달려 있으면 세대가 사는 거고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실외기가 안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밖에서 한번 찍어 볼게요. 저 위쪽에 콘크리트 구조가 아니라 약간 그 뭐라 그러죠? 컨테이너 박스처럼 저렇게 덧댄 지붕을 덮어버린 공간이 우리 집인데 지금 실외기가 아예 없거든요. 그런 거 봐서는 지금 우리 집이 사람이 안 살고 있다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내부로 들어가 가지고 현관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한번 볼게요. 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서 계단 상태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버려진 어떤 자전거 이런 것들도 많이 보이고 근데 여기는 여기 입구 쪽에 이렇게 청소, 방문현황 이런 것도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계단 청소나 이런 것도 관리를 하고 있고 실제로 CCTV 같은 것도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객이라든지 외부인이 들어오는지 이런 게 다 녹화가 지금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관리가 좀 되고 있구나 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올라가면서 타일이 깨져 있는지 그렇죠? 다른 뭐 좀 습한 곰팡이 냄새 이런 게 나는지 확인을 하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거예요. 상태가 나쁘지 않아요. 크랙가 있거나 빗물이 흐르는 적이 전혀 없습니다. 내부에는. 자, 근데 이제 우린 탑층이기 때문에 꼭 옥상을 확인해야 돼. 옥상 방수 페인트. 아, 힘들어. 자, 우리 집 502호. 이렇게 안내문들이 부착이 돼 있고 지금 제가 살짝 이렇게 만져보니까 배터리가 거의 지금 나가서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집은 확실히 공실인 게 도어락 자체도 나가 있으니까 사람이 출입을 하지 않은 거죠. 옥상 가보겠습니다. 자, 옥상에는 이렇게 계단 쪽에 좀 폐기물들이 좀 버려져 있네요. 자, 여기 보면 지금 이 방수 페인트가 보통은 원래 제대로 돼 있으면은 앞에서 보이는 건물처럼 저렇게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칠해져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는 빗물이 여기에 고여서 고이게 되면 물이 스며들겠죠. 그러면서 우리 집 천장으로 물이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집이 특히나 이쪽 아래가 바로 우리 집이거든요. 그리고 이 옥상에 와서 위반 건축인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 501호 부분은 지금 개방이 돼 있죠, 베란다가. 반면에 이 옆집 우리 경매로 나온 502호
위반 건축이 되어 있는 502호는 이렇게 지붕이 쭉 둘러서 덮어져 있습니다. 저 안쪽까지. 위반 건축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우리가 공사를 통해서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도 감안을 해야 되고, 와보니까 방수 페인트도 전혀 칠해져 있지 않는 부분 때문에 어쩌면 이 부분을 우리 돈으로, 물론 세대들끼리 모아가지고 합이 잘 된다면 공용 관리비를 걷어가지고 이거를 같이 할 수도 있는데, 빌라 단지들이 잘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지만 안 되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입찰하시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다가 돈이 거치면 너무 좋은 거고, 아니면 내가 하면 되는 거고. 집이 문이 열려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한번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열리네요. 보통 이사 나가시면서 잠궈놓고 나가기도 하지만 배터리를 그냥 빼두고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실인 게 확실하면은 반드시 손잡이를 열어보는데, 오늘은 열려가지고 안에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관문 들어와서 좌측에 이제 부엌이랑 방 2개가 있고요. 지금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 위반건축 공간이 안 보여가지고 제가 들어오자마자 좀 놀랬었거든요. 위반건축 공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딨지 하고 찾아보니까 일단은 둘러져 있었잖아요. 근데 한쪽 면은 제가 확인을 했어요. 이쪽이거든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베란다, 이렇게 이제 베란다 공간이 있어요. 제가 불을 켤 수는 없는데 전기가 나가서 여기가 지금 다 위반으로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해놨어요. 네, 스펀지로 지금 이게 밖에서 열이 들어오는 거, 냉기 들어오는 걸 막은 건데, 근데 어떤 차이가 있길래 돈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닥 공사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이걸 철거하고 여기가 이제 베란다가 될 건데, 제가 본 거는 사실 여기가 돈이 많이 든다가 아니라 반대쪽 면입니다. 자, 어디가 위반 건축이냐? 여기가 다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창문을 떼서 여기로 미룬 거예요. 원래는 여기까지가 집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집인데 위반 건축으로 지금 여기까지 늘린 거고, 늘린 거에서 지금 샤시 설치까지 다 했죠. 그럼 이거 철거하면은 지금 요 공간은 완전히 개방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철거를 하고 우리가 샤시나 이런 창틀 공사까지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철거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다시 여기 우리가 거의 집 짓듯이 새로 벽지를 쳐야 돼요. 여기가 색이 좀 다르거든요. 이쪽 면이랑 이쪽 면이랑. 여기까지만 우리 집이었기 때문에 벽지가 여기까지 있었을 거예요. 위반 건축을 하면서 지금 여기 증축을 했고, 이 공간에 지금 도배를 발라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방도, 여기도 여기서부터 여기 다 철거해야 돼요. 여기를 다 철거하고, 여기에도 창문을 우리가 샤시를 다시 설치해야 돼요. 이건 비용 1,000만 원 이상 듭니다. 제 생각에 철거부터 다시 세팅하는 데까지 1,000만 원 이상 들 것 같아요. 1,000만 원이 아니라 이 정도면 집을 다시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약간 꺼졌네. 위에도 지금 색깔이 좀 다르죠. 바랬죠 좀. 이게 다 아마 그쵸, 증축을 하면서 이거를 새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방도 원래 여기까지만, 제가 서 있는 여기까지만이었는데 이쪽으로 늘리면서, 저기는 심지어 누수인데 뭐 저기는 뭐 상관없어. 어차피 철거할 거니까. 근데 문제는 철거하고 이 방이 발코니처럼 개방돼 있으면 안 되잖아. 막아야 되잖아요. 그런 세팅 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1,000만 원이 뭐야? 집을 다시 짓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위반 건축을 생각할 때 그냥 그 부분을 떼어내면 끝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진짜 경기도 오산이에요. 경기도 오산이야. 이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조심해요. 왜냐면 떼어내고 다시 원상복구를 할 때 다시 집을 짓듯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 앞쪽에 창문을 다 제거하고 뒤편으로 밀어야 돼요. 뭐 미룬다, 이게 민다고 해서 밀리는 게 아니잖아요. 떼어내서 다시 가져와야 되는데 이게 공사가 굉장히 큰 공사라는 거죠. 저쪽 베란다는 괜찮아요. 저걸 그냥 떼어내고 그냥 뭐 개방이 돼 있어도 돼요. 어차피 여기 문이 달려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문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걸 다 철거하고 다시 샤시 설치를 다시 해야 되는 거지. 벽 바르고. 그러니까 굉장히 큰 공사죠. 전문가인 제가 봐도 견적이 한 1,0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 차익이 제 생각에는 뭐 1억대 물건이라고 해도 5천만 원 이상 나지 않으면 웬만하면 입찰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면 비용이 많이 나가면 또 수익률에 악영향을 주니까 내 돈으로 내야 되잖아. 대출이 안 되잖아. 열려있어서 다행이다. 네, 이거 문 안 열려 있었으면 사실 확인을 못하고 그냥 닫았다가 이거 큰일 날 수도 있는 물건이었네요. 사실 경매란 게 이런 일이 좀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임장을 꼭 수강생분들이랑 저는 이제 같이 가고 있고, 이렇게 현장에 와서 물건을 보고 내가 이걸 투자할지 안 할지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내부를 우린 확인을 했지만 내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옆집에 물어보거나 뭐 이웃 주민한테 물어봐서 이걸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를 또 간접적으로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정보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1,000만 원 이상을 아껴줄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냥 입찰한다고 하면 진짜 날릴 수도 있는 돈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디죠?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나와 있습니다. 빌라가 많다 그래서. 맞아요. 이 골목이 다 빌라촌인데 여러분들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 건물이 똑같이 올라가니까 판단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빌라 같은 경우는 정말 가지각색이거든요. 같은 평수여도 모양새가 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좋은 건지 어떤 빌라가 잘 팔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이 좀 어려우신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뭐 입찰하면 안 되는 빌라 그리고 입찰해도 되는 빌라 매도가 되는 빌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기준을 잡아 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가보시죠. 가죠. 지금 보러 가는 물건은 예전에 경매로 나왔던 물건이에요. 진행 중인 물건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미 끝난 물건을 다시 와서 보는 것도 공부 차원에서 되게 좋아요. 오늘 첫 번째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물건은 바로 위반건축물 중에서도 위반건축 딱지를 우리가 뗄 수 있는 것도 있고 뗄 수 없는 게 있어요. 뗄 수 없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근생 빌라. 다세대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빌라 보면은 뭔가 이상한 게 보이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낡았다? 여기가 사실 경매로 나왔던 집이에요. 어디가 나왔었냐면 2층. 2층과 3층 창문을 좀 비교해 볼래요? 좀 다른 점이 있을 거예요. 아, 하나로 이어져 있네요. 예, 보통 저런 창문들은 어디에 있냐면 교회라든지 아니면 뭐 태권도장, 주택 용도로는 저렇게 창문을 잇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생활 보호가 또 돼야 되기 때문에 창문을 하나로 잇지 않아요. 외관상으로 딱 봐도 여기는 주택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경매지에 보면은 뭘로 나와 있어요? 경매지는 이제 주택으로 나와 있어요. 실제 건축물 대장을 떼보니까 근린생활시설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근린생활시설은 감정가가 굉장히 낮아요. 이 동네 보통 감정가 기준으로 전용 면적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는데 여기는 한 60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왜 이렇게 감정가가 싸지? 건축물 대장을 떼보니까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었고 또 하나 공시지가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 건물의 공시가를 떼보면 3층부터 나와요. 즉 2층은 주택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여기는 빌라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경매지 오류인 거예요, 그게? 경매지 오류예요. 경매지 오류도 경매 사이트에서 절대 책임을 져주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게 빌라가 확실히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교육생분들은 시세조사할 때 반드시 공시지가를 떼보시기 때문에 주택으로 착각해서 받진 않아요. 왜? 공시가가 안 나오니까 이상함을 느끼죠. 그리고 도면상으로 봐도 없습니다. 부엌이. 도면상에 싱크대 그림이 없어요. 주택 용도로 허가가 난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내부에는 싱크대가 있을 겁니다. 만든 거죠, 불법으로. 빌라에 근생이 들어가 있어도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한정된 주차 공간 안에서 만들 수 있는 주택 수는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합법으로 근생을 만든 거죠. 왜냐면 합법으로 주택이 허가가 안 날 겁니다. 여기는 제가 말씀드린 건 증축이나 이런 위반 건축은 우리가 증축된 거를 철거하면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주택으로 바꾸려고 해도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근생 위반 건축물. 그리고 요거는 입찰하면 안 된다고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재개발될 때까지 월세만 두셔야 돼요. 위반 건축이 들어가져 있으면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대출이 안 나옵니다. 내 대출은 어떻게 뭐 현금으로 한다 해도 단타 매도를 한다고 했을 때 매수자가 대출이 안 나오니까 집을 안 사요. 근데 여기가 위반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생 빌라를 주택으로 쓰고 있어요. 안에서 용도랑 맞지 않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반 건축이 된 겁니다. 여기를 사무소로 쓰고 있으면 그건 합법입니다. 주택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불법 건축물 딱지가 돼 있고 경매로 나왔을 당시에도 그렇게 돼 있었어요. 결국은 낙찰이 됐어요. 낙찰되고 제가 실거래를 때 보니까 매도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지만 아마 월세를 두고 있을 것 같습니다. 낙찰을 근데 싸게 받았기 때문에 월세 수익률은 괜찮을 거예요. 단타 매도로는 목적에 맞지 않아요. 안 팔립니다. 근데 월세로 내가 두고 여기가 재개발될 때까지 가져가겠다? 그런 거는 뭐 가능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월세 시세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받을 수 있고요. 낙찰은 굉장히 싸게 받을 수 있죠. 시세 대비해서. 여기는 그러면 임차인 보호가 잘 돼요? 소액임차 보호는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근데 전입신고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될 텐데 그건 집주인이 내는 거고 세입자 보호는 전입신고만 되면은 최우선 변제까지는 돼요. 정리를 하자면 위반 건축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출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이행강제금의 문제입니다. 이 이행강제금은 2019년 4월에 법이 바뀌어서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가 되도록 바뀌었어요. 반드시 유의해서 보시고 근생빌라는 웬만하면 안 받으시길 권장을 드리고요. 증축을 한 위반 건축물은 어느 정도 도전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 그것도 오늘 보러 갈 겁니다. 실제 그거 철거해가지고 굉장히 큰 수익을 만든 사례가 있어요. 이따 한번 같이 보러 갈게요. 좋아요. 가보시죠. 가시죠. 또 여기 빌라가 많아서 팁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보여드릴 빌라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여기가 상업지예요. 상업지라는 건 용적률이 굉장히
굉장히 높기 때문에 토지의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옆에 바로 뭐가 있었죠? 마트? 주안역이 여기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어서 그 주변에 뭐 먹거리라든지 상업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런 점에서 여기는 학교는 없지만 상업지가 가깝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상업지랑 가깝지만 여기 단지 자체는 어때요? 굉장히 조용하지 않나요? 보통 상업지 근처에 있는 빌라들은 시끄럽고 막 차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여기는 거주의 만족도도 있으면서 접근성도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것도 한번 봐주세요. 다 필로티로 지금 돼 있어서 주차들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 다 갖춰져 있으니까 기본으로 갖춰진 건데 만약에 다 필로티가 없는 데에서 내가 경매로 보는 물건만 이렇게 필로티 주차장이 있다? 그런 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일 수 있겠죠. 여태까지는 제가 너무 제 입장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초보자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왜 갑자기 그 깨달음을 얻으신 거예요? 아니 근데 내가 시선을 좀 바꾸고 나니까 되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는 다 그렇게 돼 있네. 포인트 하나 더 잡아드리면 앞에 차가 대져 있으면 뒤에 차가 빼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거는 어쨌든 없는 것보단 낫지만 선호되지는 않는 그런 주차인 거고, 토지 면적이 좀 넓은 빌라들은 차가 각자 자리가 다 있게끔 앞차가 막지 않게끔 구성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새벽에 막 전화해가지고 빼달라 이렇게 할 일이 없죠. 여기는 또 좋은 게 여기는 알아서 뺄 수 있는 구조죠. 그리고 주차장이 여기는 벽 쪽에 또 따로 있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또 찾아 놓은 거 하나 보러 갈게요. 여기는 제가 봤을 때 한 40년 정도 된 빌라인데 샤시는 수리를 했네. 우리가 보통 준신축급들을 보니까 이런 것들을 안 챙겼는데 샤시가 보통 한 20년이 넘어가면 25년이 넘어가면 해야 되거든요. 한지 안 한지를 밖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위에랑 샤시가 다르죠. 저 맨 위에 있는 검정색 샤시로 된 게 가장 예전에 알루미늄 샤시, 막 열면은 끽끽 소리 나는 거, 그런 구조고, 이 1층에 있는 건 이제 수리를 새로 하신 거죠. 그럼 내부도 수리를 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인테리어 비용 중에 가장 비싼 거니까. 저게 예전에는 그냥 지나갔던 빌라들도 경매를 배우고 나면은 이렇게 막 많은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오래됐다. 이런 데는 이제 빨리 재개발이 돼야죠. 우리는 이런 거 보면 일단 피하고 보잖아요. 입찰도 안 하고. 근데 이런 데도 조사해보면 여기가 주안역 거의 역세권이고 지금 저기가 전철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토지 면적이 평당가가 평당 한 2,500에서 3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땅의 가치를 본다면 그것만 계산을 해도 수천만 원이 되는 거지. 우리가 압구정 현대아파트 그 몇십 년 된 거를 왜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사요? 토지의 가격이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여기는 그거 같다. 예전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그 연립주택으로 돼 있을 것 같은데 안 살고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아. 이런 거 지금 다 잠겨 있거든요. 반 이상이 잠겨있네. 이런 건 입찰하면 안 되죠.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겠지. 우리가 오늘 촬영을 쭉 했는데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입찰하면 안 되는 빌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봤던 게 근생 빌라를 봤었죠.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입찰하면 안 되고,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문제, 그리고 매수세가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위반건축의 종류 두 번째, 증축한 거. 그거는 우리가 돈을 들여서 어느 정도 철거를 한다면 위반건축을 뗄 수 있지만 초보자분들은 그런 원상복구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니까 건축은 웬만하면 좀 피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1층 중에서 묻혀있는 반지하 같은 1층도 좀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토지 면적으로 갖고 간다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단타 매도 목적에는 안 맞아요. 매수세가 거의 없습니다. 지하층처럼 돼 있는 집을 평생 살 생각으로 집을 매수하는 분은 거의 없으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빌라를 사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가족 단위예요. 그러다 보면 방이 최소한 2개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도면상으로 1.5룸 이하 것들은 웬만하면 피하시면 좋겠고, 엘베 없는 4층 이상, 물론 서울은 4층이어도 거래가 돼요. 근데 5층은 어렵습니다. 엘베 없는 4층 이상은 단기 매도에선 어렵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뷰, 막혀있는 뷰, 벽뷰.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평생 살 생각으로 집을 살 텐데 막혀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집을 돈 주고 사기가 쉽진 않습니다. 차라리 뚫려있는 집을 좀 더 비싸게 주고 사지. 이렇게 6가지로 매도가 가능한 빌라를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궁금해하시는 게 많이 해소됐을 것 같아요. 맞아요. 기준만 잡아드려도 1000개 이상 있는 물건 중에서 한 100개 이하로 줄어들 겁니다. 그 중에서 그쪽에 실거주 수요만 있다고 하고 가격만 맞는다면 거래가 될 거예요. 좋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나와 있는데,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매도되는 빌라의 포인트는 주변 대비해서 신축이다 라는 걸 보여드릴까 해서 찾아왔습니다. 자, 바로 제 뒤편에 보이는 이 건물이 2010년식인데 15년 된 건물이라고 하면 어디 동네 가면 거의 구축에 속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다릅니다. 이 주변은 다 빨간 벽돌 빌라, 30년 이상 된 건물들이에요. 10년 됐고 5년 됐고 15년 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 대비 상대평가로 내게 얼마나 신축이
일층인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구축이 좋으세요? 신축이 좋으세요? 신축이 좋죠. 빌라를 거주하러 들어오시는 분들 다 신축을 선호하거든요. 신축도 매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축을 구태여 선택을 잘 안 해요. 웬만하면 경매로 낙찰받고 단타 매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선 신축일 필요가 있는데 그 신축이 5년 이내, 10년 이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적인 평가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차 공간도 이렇게 1층에 낮아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주변에 꼭 와서 보시고 주변의 노후도를 판단하시고 내게 어느 정도 신축급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로 잡아드리고 싶은 거는 경매 물건들 볼 때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2층, 3층만 보시는데 2층 같은 1층이 있어요. 제 뒤편에 있는 건물이 딱 그런 건물인데 보시면 어때요 지금? 여기가 반지하층, 여기가 1층. 1층 중에서도 반지하층이 밑에 깔려있는 1층은 메리트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집 안에 우리가 볼 수 없잖아. 어느 정도 사생활 보호가 되는 1층은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경매 물건 볼 때 1층은 그냥 걸으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1층 중에서도 이렇게 올라간 1층은 2층 같은 1층인 거니까 엘리베이터 없을 때 가장 좋은 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이제 봐도 되는, 입찰해도 되는 1층, 단타매도 목적에도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반지하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반지하도 이렇게 아예 땅에 묻힌 반지하가 있고 여기는 그렇진 않거든요. 보시면 여기가 거실 창 쪽인데 풀도 가꿔놓고 해가지고 미관적으로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 특히나 이쪽으로 돌아보면 창문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죠. 그래서 여기는 반지하지만 1층 같은 반지하인 거예요. 제 생각에 이런 반지하는 어느 정도 가격을 정말 싸게 받으면 매매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낙찰받은 1층 빌라 중에서도 묻혀있는 1층이 있거든요. 반대인 거지. 1층인데 이것보다 더 묻혀있어 제 거는. 그런 건 1층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1층이 되는 거죠. 그거는 왜 받으셨어요? 굉장히 싸게 받았어요. 40% 이하로 받았습니다. 제가 4,500만 원에 낙찰 받아서 지금 전세 1억에 맞춰놨어요. 이야, 진짜요? 단타 매도는 아니지만 지금 갖고 있거든요. 투자금을 불려 나가는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메리트가 없어 보이는 거는 아예 후려치면 됩니다. 가격을 진짜 싸게 받으면 메리트 있는 물건이 돼요. 나한테 묶인 돈이 없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빌라를 살 때 투자자들이 사기보다는 실거주자분들이 매수해서 실입주를 하시잖아요. 근데 실입주를 할 때 전망이 막혀 있으면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특히나 이제 주부분들이 집을 살지 말지 결정할 때 주부분들, 와이프분들이 의사결정을 많이 하는데 뷰를 많이 보세요. 그래서 여기처럼 전망이 아예 뚫려 있는 거를 보시면 좋아요. 물론 여기는 이제 빌라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나홀로 아파트라고 보는 게 더 적합한데 빌라 중에도 이렇게 전망이 뚫려 있는 데가 있어요. 그 앞쪽이 공원이든 공터든 뚫려 있는 쪽이 있는데 보통 빌라들이 다 이렇게 마주보고 있거든요. 서로 뚫려 있는 게 굉장히 희소성이 크죠. 거래가 좀 다른 거보다 잘 될 확률이 높다. 여기 약간 승진님이 낙찰 받으신 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고층이었잖아요. 14층인가 그랬잖아요. 빌라는 아무래도 4층, 5층이 가장 높은 층이니까 4층, 5층이 전망이 트여있기가 사실 쉽진 않아요. 왜냐면 그 전망에는 또 다른 건물들이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땅이 놀고 있지 않으면. 몇 개 층은 빌라고 몇 개 층은 오피스텔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럴 수 있죠. 등기부나 건축물 대장을 떼봐야 되는데 아니면 공시지가를 떼보거나 세대수가 이렇게 많은 거는 대부분 5층까지는 오피스텔, 나머지 13층까지는 뭐 아파트 또는 뭐 다세대 주택 이렇게 돼 있어요. 혼용해서. 우리 승진님은 빌라였잖아요. 네, 거기 건물도 저층은 오피스텔이었고 위에 몇 개 층만 빌라여가지고 그 몇 개 층 빌라가 굉장히 메리트가 컸죠. 걔는 취득세가 1.1%고 밑에 층은 4.6%니까 그런 것도 상대적인 어떤 희소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빌라를 보다 보면은 너무 각지각색이라 어려우실 것 같아요. 우리 매도 사례, 낙찰 사례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그 물건들의 한번 특징도 보고 전망도 보고 가격적인 것도 한번 보시면은 그 동네의 가격 그리고 여기가 전망이 어떻게 돼 있겠네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없지만 층이 몇 층이네 이런 걸 확인하시면서 데이터를 정리하면 팔리는 빌라가 확실히 딱 정해져 있구나, 아 이런 빌라는 안 팔리는구나 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엑셀을 만들었잖아요. 네. 이거 참고해서 입찰가 계산해라 그쵸. 이렇게 만드셨는데 맞아요. 그것도 이런 포인트들이 다 반영이 돼서 입찰가를 산정하는 거죠? 이런 층이나 이런 거에 포인트는 없고 포괄적으로 지역이나 본인이 다주택자인지 그런 것만 따졌고 거기에 자기가 매매 가능한 가격을 넣거든요. 그 매매 가능한 가격을 조사할 때 본인이 디테일한 것들 막혀 있는지 뚫려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이 매매가를 조사를 하셔야겠죠. 여긴 또 어떤 유형이죠? 빌라 매매가 잘 되는 유형, 마지막 유형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바로 단지형 빌라입니다. 우리 PD님 아파트 같은 거 이제 매수하거나 실거주로 들어갈 때 세대수를 보죠. 우리가 세대수를 왜 볼까요? 관리가 잘 되나 안 되나? 그렇죠. 관리비 차원에서도 세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고요. 왜냐면 고정적으로 나오는 관리비는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세대별로 나누기, N방을 하는 건데 N의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아무래도 비용이 낮아지겠죠. 그리고 공동으로 관리되는 세대수가 많을수록 공동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들이
빌라들이 구비가 되는 거고요. 자, 이 빌라도 보시면 10개 동이 있는 빌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분리수거장이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경비실이 따로 있습니다. 아파트처럼. 저 경비실이 나홀로로 한 동만 있을 땐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관리비를 또 내셔야 되는데 그 세대수가 10세대 이렇게 내야 되면은 관리소장님의 그런 인건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10개 동이고 대략적으로 한 동에 뭐 8세대, 9세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거의 90세대 정도가 육박합니다. 그러다 보면 관리소장님의 어떤 인건비를 충분히 90세대에서 나눠서 할 수 있는 거죠. 공동으로 관리되는 차원에서도 단지형 빌라가 훨씬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매수하시는 분들도 공동구역도 깨끗하고 관리실도 있고 저기 차단기도 있다? 그러면 사실 훨씬 플러스 가산점을 주는 거죠. 빌라가 거래가가 너무 애매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단지형이면 그래도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던 거래 내역이 있으니까. 그쵸. 그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가 빌라를 볼 때 왜 실거래가 잘 없냐면 한 동만 있기 때문에 10세대도 안 되니까. 그리고 여기는 같이 지었기 때문에 도면이나 이런 방 개수 이런 것도 거의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보는 물건이 1동인데 10동에 거래된 것도 참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대수가 또 많아지면 거래가 참고할 때도 부동산 사장님께 얘기 나눌 때도 훨씬 더 편하죠. 동이 많으니까 그 단지를 알 확률이 높습니다. 빌라 조사할 때 또 하나 어려운 게 그런 거잖아요. 빌라를 얘기했을 때 사장님이 몰라서 내가 설명을 하고 방이 몇 개고 다 얘기해야 돼. 근데 이렇게 10개 동까지 있으면은 여기에 무슨 빌라예요 하면은 아 거기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시는 거죠. 구조를. 조사할 때도 훨씬 더 편리성이 있고 집을 사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훨씬 더 매력을 느낀다 라는 차원에서 단지형 빌라 경매로 나오면 좀 유심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매가 꽤 잘 됩니다. 매도되는 빌라 기준을 좀 잡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지형 빌라. 관리비도 낮고요. 그 낮은 관리비에서 관리되는 범위도 굉장히 많습니다. 공동시설도 많아지고 관리소도 생기고 차단기도 생기고 한 동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동이 있는 빌라는 좀 더 메리트가 있다. 매도할 때 훨씬 더 유리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뷰가 막혀있지 않고 뚫려있는 뷰. 공원 쪽을 보고 있다든지 건물을 마주본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영구뷰 이런 데는 거래가 더 잘 되죠. 그리고 엘베가 있으면 고층이 좋고요. 엘베가 없으면 3층 이하로 보셔야 거래가 됩니다. 4층 이상은 거래되기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주변 대비 신축. 내가 지금 경매로 보는 물건이 10년 됐냐 15년 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 대비해서 내게 얼마나 신축이냐가 중요합니다. 내게 10년 됐어도 15년 됐어도 내 주변이 다 5년 이내 신축이라면 내 건 구축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 지역에서 내게 신축급으로 간주가 될 수 있는지 그럴수록 매매가 더 빨리 될 수 있다. 집을 사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신축을 선호하시니까. 마지막은 1층인데 묻혀있는 1층이 아니라 2층 같은 1층이 있습니다. 그거는 거의 2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2층이라고 하면 빌라에서 엘베가 없다고 한다면 가장 선호되는 층이죠. 그렇기 때문에 1층으로 나와 있지만 가장 선호될 수 있는 층이 돼서 그런 것들은 경매로 입찰할 때도 경쟁이 좀 더 낮습니다. 경매하는 사람 중에 1층을 그냥 조사조차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조사를 해서 2층 같은 1층인 걸 파악했다? 훨씬 더 싸게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매매도 잘 되고 그런 것들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